자, 1번부터 좀 볼게요. 근데 1번. 위와 같은 글의 갈래상. 뭐라 그러죠? 서정갈래라 그래요. 그러면 서정갈래의 시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을. 자, 말하는 이가 뭐야? 화자죠, 화자. 화자의 생각과 정서를 노래한다. 여러 가지 감각적 심상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자, 3번. 화자랑 작품의 글쓴이, 시인이자 작가는 항상 일치해요? 아니죠. 3번이 정답이야.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사법 등을 통해 정서 태도를 보여주고 일정한 글자 수나, 음절이죠, 음절. 유사한 어구, 식구.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자, 2번. 자, 기억은 산수유 나무고요. 니은은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불만한 인간들을 말합니다. 답은 너무 쉽죠? 몇 번이에요? 1번. 자, 산수유 나무는 화자가 긍정하는 대상이다. 왜? 뭐 하니까? 이거. 이타적이니까. 그치? 그러면 니은은 왜 화자가 비판하지? 이기적이니까. 됐어?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위 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종결어미를 찾고 종결어미의 반복이 주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자, 뭡니까? 뭐뭐다라는 종결어미의 반복이죠. 자, 뭐뭐다라는 종결어미를 반복하는 거고, 자, 이를 통해 뭐를 형성해요? 운율을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여러분들. 자, 뭐뭐다라는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고, 자, 운율을 형성한다. 자, 4번 문제. 위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칠까? 뭐가 현재형 어미일까? 있다. 그지, 있다야. 터뜨리고 있다. 그들도 놀았다. 들이우는 게 아니다. 짓고 있다. 이런 것들. 알겠지? 있다. 2번. 연과 행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사실 연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없잖아. 네. 근데 뭐는 구분돼 있지? 행. 행은 구분돼 있지. 맞아? 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행은 구분돼 있어요. 했나? 네. 그래서 자, 행을 구분하지 않으면가 틀린 거야. 자, 2번이 정답이다. 3번.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보이죠? 그리고 대상이 아름다움. 대상이 뭔데? 산, 수유나무. 4번. 각종 비유를 통해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자, 명령형 어조는 어디서 보이죠? 보아라. 그치? 산수유 나무를 본받아라. 이 소리예요. 자, 5번 문제. 요거 별표 쳐놨죠? 네. 정답은 몇 번? 4번. 물론 이제 소거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소거법. 소거법이 뭐예요? 나머지 다 맞고 하나 모르는. 알겠지? 소거법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왜 일단 이게 틀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정적 상황에서 관점을 바꾸어 긍정적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나와 있지. 물론 이 시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나오긴 해요. 근데 주요 시어인 산수유 나무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나올까? 얘들아,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있어? 그럼 몰라. 알 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옆에다 좀 써놓을래? 그냥 틀림 이러지 말고 부정적인 상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에서 화자가 어떤 특정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냥 긍정과 부정이라는 단어만 보고 골라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자, 요번에 4번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6번. 자, 요거는 다 읽어볼게, 얘들아. 나무 그늘이 땅에서 넓어진다는 점에서 그늘은 땅에 있는 다른 존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겠군. 맞아요. 그 다음에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점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태도가 노력하고 성실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고 3번 봐봐. 이게 정답이야. 벌써 5대의 무게가 됐다는 점에서 그늘이 지닌 여유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군.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모릅니다. 알겠죠? 그럼 뭐로 바꿔야 되냐? 쓰세요. 꾸준한 노력으로 인한 결과. 꾸준한 노력으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거는 알 수 없고 꾸준한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벌써 5대의 무게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6번에 3번이다. 4번 산수유 나무의 그늘을 노랗다고 표현한 점에서 노란 꽃처럼 그늘도 긍정적 대상으로 보여줌을 드러내는군. 나무가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늘도 나무가 노력해 이루어낸 결과물임을 알 수 있군. 자, 7번 위시에서 산수유 나무와 대비되는 대상을 찾아 5어절로 쓰시오. 뭐 써야 돼요? 마음에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알겠지? 한 번만 더 부를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됐니? 이렇게 5어절로 쓰시면 된다. 자, 넘어가세요. 8번. 자,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산수유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자, 어디서 비유적 표현이 보이죠? 쓰세요. 농부처럼. 1번에다가 농부처럼. 자, 정답은 2번이야. 아니, 아까 우리 화자의 태도 2개, 관조적 태도랑 예찬적 태도 있지 않았어? 근데 왜 2번 틀렸을까? 영탄 표현이 없어요. 감탄사 없어요. 산수유 나무. 이 지랄 했으면 맞거든? 근데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다니까 얘들아. 아 맞다, 나 영상 찍지? 됐다. 자, 어쨌든 자 2번 대상에 대한 예찬은 맞아요. 근데 영탄 표현이 틀렸습니다. 3번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여 자연의 미덕을 강조한다. 산수유 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죠. 4번 동일한 시어와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산수유 나무, 그늘, 그다음에 뭐뭐다 이런 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했다. 자, 8번이 2번이다. 자, 9번. 자, 기억.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통념에서 벗어난 참신한 표현이다. 니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2번이 정답이야. 뭐가 틀렸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이건 알 수 없어. 그럼 뭐라고 바꾸셔야 돼? 여기 이기적인 애들. 불평 불만만 일삼는 이기적인 애들. 오케이? 걔네들을 그죠? 호명한다고보다는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 그늘에 꽃과 대등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고. 자, 리을.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의인법 쓰세요. 의인법. 자, 의인법. 그 다음에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10번 마지막. 위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올바른 것은 몇 번 골랐니? 2번이야 2번.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산수유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잖아. 특히 농부처럼. 그래서 대상의 태도, 어떤 태도? 이타적인 태도. 자, 이런 거를 배우고자 한다. 10번의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부터 또 풀어보세요. 자, 11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 한번 읽어볼게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일단 11번 문제 별표 치자. 11번 문제 별표 칩시다. 이거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이냐? 5번이야. 꽃을 피우면 피울수록 땅에도 많은 꽃그늘이 드리워진다는 거지 얘들아. 맞아? 그러면 산수유 나무가 배려할 대상이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그늘이 넓어진다는 거는 그 산수유 나무 그가 배려할 대상이 많아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11번에 5번이고 좀 외우세요. 이 문장 좀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위 시에서 그늘에 대한 통념은 어둡다야. 얘들아, 어둡다. 근데 이거를 참신하게 색채로 표현한 단어가 뭐야? 노랗다지. 정답은 노랗다야. 그늘에 대한 통념은 어둡다야. 이거를 참신하게 표현한 게 뭐라고? 노랗다야. 그러니까 정답은 노랗다 이거예요. 자, 13번. 자, 이거 빨리 넘어가잖아요.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자, 14번의 별표. 이거 한번 읽어볼게. 나무를 통해, 산수유 나무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나무처럼 누군가에게 위안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메마르고 인색한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정성과 노력을 다해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나도 마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해야겠다. 5번. 뭐가 틀렸을까? 고난. 노란 꽃이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피어난 것처럼 나도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의지를 배울 수 있었어. 자, 지금 고난이라는 거 알 수 있을까 얘들아? 뭔가 성실하고 노력하는 건 알겠어. 근데 현재 상황이 부정적인 뭐 고통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고난의 상황이란 거는 이 시에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과잉 해석이야. 알겠니? 그래서 자 14번에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사갈래입니다. 그죠?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죠, 쌤이. 서정갈래입니다. 서정갈래 시. 근데 1, 2, 3, 4, 5 중에 서사갈래가 하나 있어요. 서사갈래 소설.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자, 16번 별표. 자, 이거 하나씩 다 해볼게.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대표적 사례가 뭔 줄 알아, 얘들아? 눈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는 거야.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뭐 하는 거야? 터트리는 거. 그죠? 생생하죠? 2번. 참신한 발상을 통해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다. 바로 뭐예요? 노란 그늘. 그지? 노란 그늘. 자, 대비를 통해 대상의 긍정적 미덕이 두드러진다. 산수유 나무의 이타성과 불평하는 인간들의 이기성을 대조함으로써 산수유 나무의 미덕을 뭐 하는 거야? 드높인다는 소리야. 자, 4번. 의인법을 통해 대상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다. 농부처럼 의인화시켰죠? 자, 5번 왜 틀렸을까? 계절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순환되는 거 없어. 알겠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도 알 수 없어요. 인간과 자연을 대조할 뿐 조화까지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 17번. 해바라기는 첫 시약시인데 시약시가 어떻게 시적 표현을 한 걸까? 시적 표현? 시적 허용이라 그래. 문법상 틀려도 시에서만 허용한 걸 뭐라 그럴까? 시적 허용이라 그래. 알겠니? 시약시 뭘 것 같아? 색시야, 색시. 알겠지? 자, 해바라기는 첫 색시인데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안 이든다. 해바라기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지 않았어요? 무슨 법입니까? 의인법 쓰세요. 그러면 뭐겠어요? 농부처럼 농사지고 있는 거 골라주면 몇 번이에요? 3번 디귿이죠.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자, 18번. 위시에서 말하는 이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서술하시오. 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얘들아? 이타적 태도. 이타적 태도. 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다 맞아. 알겠지? 이타적 태도라든지 배려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맞아요. 19번의 별표. 몇 번? 5번. 다른 애들. 명이랑 5번이야. 잘했어. 뭐가 틀렸어요? 가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그죠? 그죠? 5번 땡. 자, 20번.
보기를 준 거는 항상 보기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학은 언어로 주제를 드러낸다. 문학은 그 속에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며 이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작품의 가치와 개성을 보여준다. 1번 산수유 나무와 그늘 등의 단어와 종결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이 보여. 2번 그늘의 일반적 통념과 달리 밝은 노란색의 색채열을 통해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가 느껴져. 그늘을 꽃과 같은 색채로 표현해 꽃, 그늘 모두 나무가 만들어낸 긍정적 결과물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산수유 나무가 꽃을 피우고 꽃 그늘을 들이우는 모습에서 다른 생명이 휴식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미덕이란 가치 있는 주제를 발견하고 있어. 5번 이게 정답이죠? 왜 틀렸을까요? 뭔 알 수 없을까 얘들아? 연대하면은 알 수 없다. 알겠지? 연대라는 건 여기서 알 수 없다. 오케이. 일단은 프린트는 덮으시고 다시 자습서 펴주세요. 27페이지 펴주십니다. 26페이지요. 자습서 26페이지 펴주세요. 이거 프린트는 웬만하면 얘들아 자습서에 끼워서 보관하세요. 자습서에. 보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서사 관례죠. 개념 별표 칩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끊어주고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을 우리가 서사 관례라 그래요. 하이 관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소설의 개념 한번 볼게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 문학의 한 갈래이다. 요거 하나만 동그라미. 산문 문학. 그러면 시는 뭐라 그럴까?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라 그래. 시는 운문. 소설의 특징. 소설의 특징 좀 보자. 나는 허구성에 별표 쳐야 된다고 봐요. 소설은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오지만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오지만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 새롭게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허구성이래. 진실성. 그냥 읽어볼게요. 소설은 허구의 세계를 다루지만 인생의 참모습과 진리를 추구하는 글이래요. 두 번째, 산문성 별표 쳐야 된다고 봅니다. 소설은 주로 서술대화 묘사를 줄글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산문 문학이래요. 그리고 당연히 서사성 별표 쳐야죠.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쓰는 김에 한번 이거 써볼까? 별거 아니지만 순행이 있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역순행이 있어요. 그러면 순행적 구조는 뭐예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 역순행은요? 현재, 과거. 그죠? 현재,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개연성. 개연성 별표 쳐야죠. 소설은 허구이지만 요거.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법한 사건이나 존재할 만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즉 현실에 입슴직한 이야기라는 거야. 현실에 입슴직한 이야기. 알겠지? 그래서 허구, 산문, 서사, 개연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허구, 산문, 서사, 개연. 이게 소설의 주요 특징이야. 소설의 3요소 있죠? 이게 그냥 넘어갑니다.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 이제 봅시다, 우리. 요거 봐야 돼요. 요거 혹시나 중등과정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갈등 있지, 얘들아, 갈등. 여기 별표 3개. 뭐 1대1 과외 수업이면 너 이거 알아? 그러면 네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난 다 잘 모르니까 그래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적 갈등. 내적 갈등 밑줄. 인물 내면의 심리적 모순이나 자아 간의 대립에 의한 갈등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 안의 갈등이죠. 자기 마음속 안의 갈등. 그다음 외적 갈등. 이게 되게 많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 그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 사이의 갈등. 자, 그리고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윤리나 제도의 겪는 갈등. 홍길동. 홍길동이 어느 시대의 인물일까? 조선시대. 조선시대야. 허굴까 진짜 실존한 인물일까? 실존이래요. 학자들이 많이 밝혀냈다는데. 근데 나 어릴 때만 해도 완전 100% 허구였거든. 근데 실존일 가능성이 되게 높대. 소설이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막 도술 부리고 싶. 막 이거는 당연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근데 그 조선시대 연산군이랑 왕 때 되게 연산군이 폭정을 휘둘렀거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밀란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 밀란. 알겠지? 세금을 너무 많이 가혹하게 거두니까 그 밀란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뭐 이 사람이 율도국을 세우고 이런 거는 다 지어낸 이야기지. 맞지? 그죠? 어쨌든 자, 외적 갈등. 그리고 홍길동 같은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이 뭐로 태어났니? 첩의 자식 서울로 태어났잖아. 마치 이런 게 있었어, 얘들아.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게 있었어. 짧게 하고 넘어갈게 그냥. 서울금고법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수록된 법이거든. 그러면 이 서울금고라는 거는 막히거나 걸리게 하다, 금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첩의 자식 서얼들은 법적으로 문과라는 시험을 못 쳐. 근데 조선시대 때 문과라는 시험은 어떨까?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는 시험이거든. 알겠지? 이걸 법적으로 못 치게 했고 또 이외에도 다른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각종 승진 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어때? 이 제도 때문에 관직 진출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진짜 날라리로 사례들이 되게 많았대.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야. 왜? 밑에서 무시해버리고 위에서도 막 가로막고. 그러니까 완전 포기를 해버리는 애들이 많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서얼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런 홍길동전은 인물과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제도에 겪는 갈등, 인물 사회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죠. 또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의 삶이 타고난 운명에 좌우되는 갈등이고 인물과 자연의 갈등, 인물이 자연환경이나 자연재해에 맞서 싸우면서 겪는 갈등, 각종 갈등을 우리가 외적 갈등이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점입니다. 시점. 이것도 빨리 봐봅시다, 우리. 시점. 자, 중등 과정에서도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어차피. 소설할 때는 1인칭, 3인칭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서술자, 소설에서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인물로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자, 시점 별표입니다. 당연히 별표죠. 소설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가는 방식이나 관점,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나 태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이렇게 좀 묶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1인칭에서는 작품 내에서 뭐가 등장하죠? 나가 등장하지. 나. 알겠지? 나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나가 주인공을 관찰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흔히 이거 몇 인칭이라 그럽니까? 3인칭이라고 하죠. 그러면 3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을까? 바깥에 있을까? 바깥에 있죠.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인칭, 3인칭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요거 자세히 설명했나요? 학교쌤이? 예, 안 했으면 굳이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둘이 묶으세요 일단.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가 뭐하다? 가깝대요. 왜 가까울까? 심리 묘사를 하니까. 자세하게 하니까. 알겠지? 그리고 서술자 독자 사이 가깝다. 다 알려주잖아요. 자, 그리고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관찰자 묶으세요. 자, 멀다예요. 왜?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 안 알려줘요. 다 안 알려주니까 어때?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독자와 인물 사이. 자, 밑줄. 자, 가깝다.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은 멀다. 자, 독자와 인물 사이. 자, 가깝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멀다. 뭐 이 정도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워커 봅시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아니. 여기 봐야 돼 얘들아. 여기 보고 가야 돼. 여기 보고 가야 돼. 자, 현대소설 단편별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다 버리시고 버려. 자, 성격 별표. 현실 비판적. 당연히 아셔야 돼. 그리고 시점. 당연히 외워야죠. 1인칭 뭐다? 주인공 시점이고. 자,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작품 내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가 나올 거고. 나는 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자, 시간은 1970년대 산업화 시대. 자, 공간은 서울과 강원도래. 그리고 제재는 자, 훈이의 진로와 취업입니다. 자, 주제 6.25 전쟁의 상처를 치우려는 노력의 좌절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이래요. 가장 큰 주제가 이거죠.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 자, 특징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주인공의 시선에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한다. 요거 2번의 별표. 그리고 당대 사회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자, 당대 사회 현실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그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8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거 한 방에 다 우리 못 읽으니까 나눠서 좀 읽을게요. 나눠서. 자,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릴 텐데 잘 좀 자, 팔을 꼬집으면서 참으세요. 갑시다. 자, 일단은 이 앞부분 줄거리는 좀 짧으니까, 그러니까 좀 글씨 작으니까 책으로 좀 보자. 자, 보세요. 자, 발단 앞부분 줄거리 보세요.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일단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나 나왔고, 맞아, 훈이 맞아요. 자, 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훈이가 나왔는데 훈이는 뭐래요? 무슨 관계래요? 조카야, 조카. 오, 이상하다. 모카 같아. 자, 조카. 됐지? 자, 그러면 갈게요.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간다. 남쪽 동그라미 쳐보자. 무슨 전쟁이라고 지금? 6.25 전쟁 때니까 북한이 아니고 남한으로 갔다는 거지.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긴다. 자,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런 거죠. 원래 뭐 이런 거예요. 부모가 가방끈이 짧으면 자식은 어때요? 그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가난한 부모일수록 자식은 좀 자식은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그럽니다. 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부잣집도 부모는 엄청 부잣집 부모는 또 자식이 어때? 그냥 평범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모든 건 아니고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더라고 주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쌤 나이 정도 되면 그게 좀 보여요. 자, 그다음 나는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의 별표쳐. 이게 중요한 거야. 나 주인공은 조카인 훈이의 삶에 뭐 한다고? 관여를 뭐 한다고? 좀 깊게 하는 거야. 간섭을 요라합니다. 알겠죠? 자, 간섭을 요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봅시다.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됐고, 자, 중요하죠? 문과 이과. 이게 또 갈등의 소재잖아. 갈등의 소재. 자,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하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당연히 별표 쳐놔야지. 이 문장은 꼭 알아두셔야지. 상의를 했으면 갈등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 후 보고. 알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너무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나는 문과를 싫어했다. 어머니도 싫어했다. 자,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지망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자,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란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좀 묶어보자. 이렇게. 이게 어머니가 무슨 과를 싫어하는 이유야? 문과를 싫어하는 이유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약간 좀 무슨 시대일까? 독재 정권 시대거든. 그때 막 운동, 민주화 운동 많이 했는데, 그죠? 이거를 문이과로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4.19 혁명이거든요. 아세요? 대한민국 최초 대통령이 누굴까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대통령을 4번 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게 사실 이제 전 국민은 나중에 일어난 거고, 자, 처음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거든. 그 사람들이 주로 문과야. 알겠지? 서울대학교 물리대학과 출신들이 저 4.19 혁명을 거의 주도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문과 출신들은 뭐 한다? 뭐 한다? 뭐 버는 거 안 하고 돈 버는 거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다. 운동, 사회 비판, 알겠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문과를 싫어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그다음 내려갑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자,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자, 요거 별표야. 나중에 이 별표친 문장만 잘 봐, 얘들아.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왜 별표일까? 권위자의 힘을 빌리는 거야. 응?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그죠? 권위자의 힘을 빌리는 행위라고. 이 권위자가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죠. 알겠죠? 너희들 학교쌤 무섭지 않아요? 아, 시대가 달라졌군요. 자, 나는 겁나 무서웠는데 진짜. 그때 우리는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 너희들은 절대 없지? 없지, 그지? 핸드폰 모서리로 받았어요. 네가? 아니 그 보인 중. 거기는 체벌을 해? 살죠. 그래? 무섭다. 근데 네가 얼마나 잘 말을 안 들었으면. 아니 얼굴이 보이잖아요. 와, 핸드폰 모서리? 그새 목숨 걸었네. 잘못하면 잘리는데. 자, 갑시다.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자, 훈이는 요거 밑줄.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얘들아, 말없이 중요해. 말없이 중요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러면 쏘아봤으니까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야? 동의를 안 하는 거야? 동의를 안 해. 그죠? 근데 말대꾸는 안 하는 거야. 싫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싫다고 내 인생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문과보다는 이공계, 이과가 더 적성에 맞는데, 자,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맞아요. 지금 이게 몇 년대 상황이었죠? 1970년대였죠? 1970년대 때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시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부산이나 마산이나 수도권 지역에 뭐가 많이 막 세워지는 시기일까? 공장이야, 공장. 아시겠지? 농촌이 막 텅텅 비는 시기라고. 됐지? 그래서 공대 출신들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업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묶으세요. 이게 여기 써있지? 굳이 안 쓸게. 나가 바라는 누구의 삶이야? 훈이의 삶이야. 오케이? 나가 바라는 훈이의 삶. 훈이가 바라는 삶.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문장 가지고는. 이 문장은 나가 바라는 훈이의 삶이야. 자, 연들도 뭐 이러고 싶지 않아요? 돈도 모으고 뭐라든가. 자, 갑시다. 문과 가서 뭐 하겠니? 자,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겠니? 까딱하단. 자, 내려갑니다.
잠깐만.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 아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자, 그리고 보세요.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생각을 한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었는데 왜 나만 고깃국을 먹는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사부진 말이다. 바보진 말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여기 묶어있죠? 자,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별표 쳐야지. 이거 지금 누가 말한 거야? 누구의 발언이에요? 나지, 나. 맞지? 나가 어디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래? 문과야, 얘들아. 자, 문과를 바라보는 나의 부정적 인식이 이쪽 부분이야. 그러니까 문과 가면 저렇게 살 거라 이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문과 가면 저렇게 살 거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어떻거든 너는 이 사회의 수능에서 수능 동그라미. 수능이 뭐예요? 적응한다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 시대 상황에 받아들여서 이득을 보는 사람. 이득은 뭐야? 나가 말하는 이득은 보통 어떤 이득이겠어? 경제적, 그치? 돈, 경제적 이득이야.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앉는 소리. 밑줄쳐.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앉는 소리. 그러면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고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앉는 소리가 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과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죠? 로봇이 만들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 로봇과 인간이 뭐 하겠어요? 같이 살아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로봇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문과예요. 알겠나? 근데 지금 나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봤죠? 그러면 교과서 내용 확인 살짝 보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일단 이거 1인칭 무슨 시점이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주인공 시점이야. 네. 자,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뭐에서 주인공의 시선에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했다. 훈이가 주인공이 아닌 거 알죠? 혹시 모르니까 난 쓸게요. 훈이 주인공 X. 혹여나 이런 어이없는 거를 틀린 사람 있을까봐. 자, 나 훈이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하게 함. 훈이 조카 나와 상의 없이 문과를 선택함. 설득하려 드는 나를 대담한 시선으로 쏘아봄. 요것만 밑줄. 얘들아, 요것만 밑줄. 자, 그 다음 문과.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함. 돈은 왜 벌어야 하는지를 생각함.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거 아닌가 생각함. 자, 얘들아, 키워드 뭐야? 생각함. 그만 좀 생각해. 응? 자, 그러니까 나가 바라보는 문과는 저런 거야. 알겠지? 요거야. 그러면 이제 나가 바라보는 이과를 볼까? 편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함. 뭐 또 이것도 생각함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함. 자, 오늘 고깃국을 먹었다면 내일 갈비찜을 먹을 국리를 생각함. 그치? 근데 이제 왜 뭐가 중요하냐?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벌어야 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라면, 자, 이과는 뭐야? 살 수 있는 방법, 벌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주로 왜가 들어가면 문과고 방법이 나오면 뭐야, 여러분들? 이과야, 알겠지? 자, 그렇게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병폐를 도맡아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문과고 사회에 적응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과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잠깐 쉬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합시다.